금리가 동결됐다는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 기준금리를 올린 것도 아닌데 왜 시장은 불안해할까요? 또 젠슨 황이 한국에 오고 AI와 반도체 기대감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왜 코스피는 크게 흔들렸을까요?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가장 헷갈립니다.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주가는 빠지고 금리는 그대로 라는데 시장은 겁을 먹습니다. 이럴 때 바로 매수해야 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피해야 하는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리와 주가가 왜 연결되는지, 이번 코스피 하락에서 시장이 실제로 무엇을 받는지,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뉴스를 볼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금리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금리는 주식시장이 기업의 미래 이익을 얼마짜리로 평가할지 바꾸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스피 하락은 금리 하나 때문만도 아니고 젠슨 황 방한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금리 재평가, 반도체 조정, 외국인 매도, 원화 약세, 그리고 이미 높아진 기대감이 한꺼번에 다시 계산된 사례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초보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좋은 뉴스와 좋은 투자를 같은 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왔다, HBM 이야기가 나왔다, AI 수요가 좋다, 이런 뉴스만 보면 반도체 주식이 바로 좋아질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뉴스의 분위기만 보지 않습니다. 그 뉴스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이미 주가에 반영된 기대는 아닌지, 그리고 지금 금리와 환율, 외국인 수급이 그 기대를 버틸 수 있는 환경인지까지 같이 봅니다. 이게 바로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뉴스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투자 판단은 숫자와 기대, 가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금리는 쉽게 말하면 돈의 가격입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기도 하고 투자자가 미래의 이익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미래에 벌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익이 크지 않아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 같은 기업이 높은 평가를 받기 쉽습니다. AI, 반도체, 소프트웨어, 바이오, 플랫폼 기업처럼 미래 성장 기대가 큰 주식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거나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 시장은 갑자기 까다로워집니다. 미래에 돈 많이 벌 거야 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집니다. 그럼 그 미래 이익이 지금 기준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지? 금리가 높은데도 이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나? 이미 너무 비싸게 기대를 반영한 건 아닌가? 시장이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금리가 실제로 올랐는지만 보면 부족합니다. 시장은 기준금리 숫자보다 앞으로의 방향을 더 먼저 봅니다. 이번 자료에서도 한국은행과 미국 연준은 모두 아직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5월 28일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완전히 편안한 동결은 아니었습니다. 금통위원 중 2명은 2.75% 인상을 선호했고, 총재도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같은 날 경제전망에서는 2026년 성장률 전망이 2.0%에서 2.6%로 올라갔고, 소비자 물가 전망도 2.2%에서 2.7%로 상향됐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경기가 너무 약해서 금리를 내릴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물가와 금융 안정 리스크를 더 신경 써야 하는 분위기라는 뜻입니다. 초보자는 여기서 금리 동결이라는 단어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봐야 하는 것은 동결 뒤에 붙은 말입니다. 앞으로 올릴 수 있는가? 물가 전망이 올라갔는가? 환율과 가계부채, 주택가격을 중앙은행이 걱정하고 있는가? 이런 문장들이 주식시장에는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준도 비슷합니다. 가장 최근 공식 결정에서는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50%에서 3.75%로 유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동결입니다. 하지만 4월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이 2%를 계속 웃돌 경우 추가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확인됐습니다. 또 강한 고용지표 이후 시장에서는 12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크게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초보자가 배워야 할 포인트가 나옵니다. 주식시장은 현재 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금리 경로를 가격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안 올렸는데 왜 주식이 빠지지? 라는 질문보다
시장이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다시 계산하고 있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제 이번 코스피 하락을 이 관점으로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첨부 자료 기준으로 최근 코스피 조정은 6월 2일 종가 8,801.49에서 6월 5일 종가 8,160.59까지 이어졌습니다. 3거래일 만에 약 7.3% 하락한 구간입니다. 6월 5일 장중에는 8,038.1분까지 밀리면서 8,000선을 시험했습니다. 이걸 단순히 반도체가 나빠졌다거나 젠슨 황 기대가 식었다라고만 보면 부족합니다. 자료에서는 이번 하락의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눠봅니다. 첫째, 미국 금리 인상 기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5월 미국 비농업 고용이 17만 2천 명 증가했고 이후 시장은 연말 금리 인상 가능성을 더 크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기대가 올라가면 성장주와 반도체처럼 미래 이익 기대가 많이 반영된 종목은 부담을 받습니다. 둘째, 글로벌 반도체 조정이 있었습니다. 브로드컴 실적과 AI 반도체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를 충분히 더 밀어올리지 못하면서 AI 투자가 계속 직선으로만 커질까라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AI 수요가 여전히 중요하더라도 시장은 이미 너무 앞서간 기대를 잠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수급과 환율 부담이 컸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고 6월 1일부터 5일까지 일주일 동안 약 18조 6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5월 7일 이후 누적으로는 약 69조 4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동시에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48.9원까지 오르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권을 시험했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환율이 오르고 반도체가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반도체 쏠림과 과열 해소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월 이후 6월 4일까지 각각 59%, 79% 급등했고 두 종목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52.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특정 업종과 특정 종목의 시장 에너지가 너무 많이 몰리면 조정이 나올 때도 충격이 커집니다. 실제로 6월 5일에는 삼성전자가 6.40%, SK하이닉스가 9.92% 하락하면서 지수 하락에 직접적인 압력이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가 하락이 항상 기업이 망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금리, 환율, 외국인 수급, 차익 실현, 기대감 조정이 먼저 작동합니다. 좋은 기업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면 쉬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산업도 금리와 수급이 불리하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젠슨 황 방안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뉴스는 분명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젠슨 황의 방안은 반도체, HBM, 로봇, 피지컬 AI 협력 기대와 연결됐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차세대 비아 루빈 플랫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HBM4가 모두 투입될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한국 제조업과 로보틱스, 피지컬 AI를 연결할 기회도 강조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와 AI 생태계의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초보자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만남은 기대입니다. 협력 방향성도 기대입니다. 하지만 주가가 더 강하게 움직이려면 실제 계약, 투자 금액, 물량 확대, 매출 연결, 마진 개선 같은 구체적인 숫자로 이어져야 합니다. 젠슨, 황 방안이 좋은 뉴스인 것은 맞지만 그 뉴스 하나가 금리 재평가, 외국인 매도, 환율 급등, 반도체 차익 실현을 모두 이겨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게 좋은 뉴스와 좋은 투자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뉴스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좋은 투자는 기대가 실적으로 연결되고 그 기대가 이미 가격에 과하게 반영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집니다. 초보 투자자가 금리 뉴스를 볼 때는 순서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기준금리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동결됐는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는 중앙은행의 말투를 봐야 합니다. 물가가 걱정된다, 추가 긴축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를 더 보겠다 같은 표현이 나오면 시장은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가와 고용, 환율을 봅니다. 미국은 CPI, PCE 고용 지표가 중요하고 한국은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 원달러 환율, 가계부채, 주택시장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내부를 봅니다.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특정 업종에 너무 쏠려 있는지,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기대를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코스피 하락도 이 순서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연준 모두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미국 고용은 강했고 시장은 연말 인상 가능성을 다시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환율은 불안했고 외국인은 계속 팔았습니다. 반도체는 이미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젠슨 황 방안이라는 호재가 있었지만 시장 전체를 움직인 힘은 금리와 수급, 환율, 기대감 조정이었습니다. 초보 투자자가 앞으로 비슷한 뉴스를 볼 때는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기준금리 숫자만 보지 말고 중앙은행의 다음 방향을 봐야 합니다. 동결이라고 무조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동결 속에서도 다음에는 올릴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 주식시장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금리 뉴스는 물가, 고용, 환율과 함께 봐야 합니다. 물가가 높고 고용이 강하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환율이 불안하면 한국은행도 쉽게 완화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셋째, 좋은 기업 뉴스가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젠슨 황이 한국에 왔다는 뉴스는 기대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 판단 전에는 수주, 물량, 매출, 마진, 생산 능력 같은 숫자가 뒤따르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이미 주가에 기대가 많이 반영됐는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단기간에 크게 오른 종목은 좋은 뉴스가 나와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도 너무 비싸게 사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외국인 수급과 환율, 변동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환율이 오르고 변동성 지수가 높아지면 시장은 좋은 뉴스보다 위험 관리에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면 금리 뉴스와 주식시장 흐름이 훨씬 덜 복잡하게 보입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오른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묻습니다. 이 뉴스가 실제 돈으로 연결되는가? 그 돈이 언제 벌리는가? 그 기대가 이미 가격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가? 그리고 지금 금리와 환율, 수급 환경이 그 가격을 버틸 수 있는가? 금리는 이 질문의 출발점입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오를 가능성이 커지면 시장은 미래 이익을 더 낮은 가격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금리는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뉴스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 이익을 얼마로 평가할지 바꾸는 기준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번 코스피 하락에서 배워야 할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젠슨 황 방안은 분명 좋은 뉴스였습니다. AI와 HBM, 로봇과 피지컬 AI 기대도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뉴스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 환율, 수급, 이미 반영된 기대가 동시에 흔들리면 좋은 뉴스도 지수 전체를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리는 주식시장이 미래 이익을 얼마짜리로 볼지 정하는 기준이고 좋은 뉴스가 좋은 투자가 되려면 그 기대가 실적으로 연결되고 가격이 너무 앞서가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 금리 동결, 반도체 호재, AI 협력 뉴스가 나올 때는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금리 방향, 환율, 외국인 수급, 실적 연결 가능성, 이미 반영된 기대를 함께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금리였는지, 코스피 하락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젠슨 황 방안 같은 호재성 뉴스의 해석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기초 콘텐츠에서 더 쉽게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